그 BMS를 구성을 하게 될 때 디자인 단계별로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SD 디자인, 그리고 DD 디자인, CD 디자인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SD 디자인 때는 어떠한 식의 구조를 아키텍처를 할지, 혹은 어떠한 프로토콜을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티어까지 구상을 할지, 아니면 어떠한 타겟 벤더를 위해서 설계를 할지,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대한 설계 방식으로 갈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로 갈지, 아니면 우리는 그런 테너트 필요 없고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별도의 컨셉이 없이 진행을 해야 되고, 이 타겟 벤더가 없다고 하면 방향성을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벤더들이 원하는 그 자기네들만의 아키텍처가 있고, 이 아키텍처를 만족을 해야 자기네들이 테넌트로 입주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 단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아키텍처를 먼저 설정을 하고 타겟 벤더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티어별로 봤을 때는 보통 저희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설계를 하고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티어 1, 2는 고려를 하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티어 3, 4를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리고 DD 디자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NEP 베이스 디자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간 기계 전기에 대한 플랜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그래서 각 업체별로 좀 설계나 프로젝트의 진행 방식이 다르겠지만 심한 데는 SD 디자인부터 입찰을 붙여서 컨트롤 업체를 선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드물긴 하지만 어차피 자기네들이 확고한 디자인 아키텍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입찰을 줄게,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맞춰올래 라는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CD 디자인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각 층별로 들어가는 설비까지 어떠한 식으로 배치가 가는지까지 나온 다음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글로벌 밴드 쪽에서 요청하는 거는 20개월, 22개월. 하지만 저희가 CD 단계에서 하면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저희가 보통 잡는 데이터 센터 BMS에서 커미셔닝 기간을 보통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정도 시간을 주는 현장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BMS 공정 자체가 가장 마지막 후속 공정이기 때문에 기간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벤더들이 원하는 그 사양에 대한 퍼포먼스까지 하는 리뷰 기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진행하는 부분에 확고한 아키텍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MEP 베이스로 해서 어떠한 디자인으로 가는지, 그리고 최종 도면이 갔을 때는 어떠한 식으로 가는지, 그리고 마지막 CD 단계에 갔을 때는 어떠한 누군가가 가장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의 영역을 가져갈지에 대한 확고한 그 오너가 누구인지를 좀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NEP라고 하면 기계 담당, 전기 담당, 통신 담당이 전부 다 각각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컨트롤이라는 영역으로 봤을 때는 모든 장비에 들어가는 전원은 전기, 그리고 들어가는 연료는 또 기계 분야, 그리고 연결되는 방식은 통신 방식, 모든 방식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리더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를 좀 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영역에 대해서 좀 만약에 입찰을 좀 심도 있게 한다고 하면 이 DD 단계의 도면이 나왔을 때부터 컨택을 해서 벤더들을 선정을 하는 게 가장 용이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플로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용량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따른 미미한 변화이기 때문에 뭐 격벽이 늘어나고 뭐 건물 규모가 커진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승인까지 다 받고 실질적인 외관, 층에 대한 면적까지 전부 다 확보된 상태라고 하면 DD 디자인 때 실질적으로 벤더를 선정하는 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요즘 BMS 쪽에서 지금 트렌드라고 본다면 아까 앞서서 얘기드렸던 CMS, 칠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 하여
어, 칠러에 대한 컨트롤을 별도로 망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S가 혹시 BMS가 멈췄을 때를 대비해서 IT 부하를 충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냉동기만 돌리면 되지라는 그런 컨트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옵티마이저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홀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여 제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BMS가 있어도 CMS랑 같이 호환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S에 대한 컨트롤러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스템이고, 이 CMS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통해 PUE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BMS에선 지금 M+ 예전 설계를 본다고 하면 데이터 센터는 무조건 이중화를 해야 된다라는 약간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아서, 하지만 지금 M+1 구성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의 장비를 어떻게 컨트롤할지, 어떠한 식으로 최적화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급배기 쪽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스 감지기 자체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법제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보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재작년이었죠. 그 카카오에서 불이 났던 현장 자체도 그때도 수소가스가 감지가 안 됐던 거였고, 예를 들어 지금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스가 터졌는데 터진지도 모르고 지나가다 사람이 쓰러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스에 대한 CO2 감지까지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긴급상황용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고 한 가지를 더 명기를 해드렸어요. 이 부분은 일단 지금 아마존 쪽에서 지금 제어를 요청을 할 때 완전 최후의 보루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달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지금 긴급 상황용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아무리 좋고 내 눈에 다 보이고 경고가 내 핸드폰까지 온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어느 순간 먹통이 되거나 와야 되는 경보가 안 왔다고 했을 때, 근데 담당자가 때마침 그 현장에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래서 강제로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모든 시스템이 풀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라는 구성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까지 생각하는 마지막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MS 쪽에서 지금 통신 인터페이스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 통신, 프로토콜에서 지금 IC 61850 모델까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뭐 RS485 통신을 제일 많이 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모드버스 RTU다. RTU와 485는 같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모드버스 방식은 마스터 슬레이브 프로토콜로 해서 최대 연결할 수 있는 숫자가 247개로 한정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토콜 자체는 모드버스끼리만 통신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그 같은 언어로 쓸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이 모드버스가 아닌 다른 이 기종을 연결할 때는 중간에 게이트웨이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 언어를 전부 다 상위단에 올려서 같이 한꺼번에 받아서 제어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제어에 대한 속도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위에 상위에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는 거랑 바로 그냥 한 번에 올리는 거랑 속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속도를 제어하는 방식이 때문에 지금 표준 프로토콜이 나온 거고,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IC 61850도 처음에는 이게 표준 프로토콜이 아니었어요. 어쩌다 보니 산업 표준화가 돼서 이 프로토콜로 가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는 기본적인 프로토콜을 IC 61850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들어가는 컨트롤러나 아니면 들어가는 센서 혹은 매터, 뭐 들어간 장비에 대한 연결 방식 자체가 언어가 전부 다 다르다고 하면 어느 한 장비가 죽거나 단종이 됐다고 했을 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같은 언어를 쓰는 같은 모델의 사양이 비슷한 것을 같은 용어를 쓰면 뭐 이 제품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다른 제품으로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IC61850의 표준 프로토콜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건 아까 지금 방금 얘기 설명한 것처럼 각 언어들에 대해서 모두 전부 다 연결이 1대1로 되었다면 IRC 61850을 통해서 각각의 시스템이 하나의 망으로 엮일 수 있다를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여기 있는 서킷 브레이커에서 올라오는 신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뭐 론 통식으로 받아서 올라갔다. 하지만 내려갈 때는 모드버스를 통해서 스위치로 내려간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시스템에 중간적인 걸쳐야 되는 다리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의 속도 저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신속한 컨트롤이 밑에 있는 서드 파티까지 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다음 슬라이드처럼 그 각 장비들에 대한 모든 어드레스가 일목요연하게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어떠한 식의 주소값을 찾아 들어가게 되면 나는 어떠한 정보를 빨리 찾을 수 있다 라는 식의 지금 구성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트워크 구성을 본다고 하면 지금 스타 방식, 링 토폴로지, 그리고 메쉬 토폴로지, 그리고 리던더시 인프라스트럭처 토폴로지 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큰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망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각 장비들을 연결하는 방식도 링 구성을 쓸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리던더시 모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야 되기도 하고, 어떠한 식으로 했을 때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리던더시를 찾아갈 것이냐를 중점으로 보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보통적으로 봤을 때 리던더시 타입으로 하는 거는 판넬 간의 연결을 할 때 리던더시 구성을 하고, 그 외적으로 뭐 센서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 드렸던 항원항스키에 대한 구성을 링 구성으로 간다든지 어떠한 식의 방식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장비가 하나 죽어도 무방하다라고 하면 굳이 링 구성이 아니어도 되겠지만, 데이터 센터 지금 들어가는 설계들은 대부분 다 N+1 구성이기 때문에 하나가 죽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링 구성까지는 구성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각 시스템끼리 연결되는 판넬, 뭐 예를 들어 BMS, EPMS, CMS 그러한 모든 컨트롤 영역이 한 망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있는 리더너시 인프라스트럭처 토폴로지 타입의 구성을 해야 됩니다. 우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을 할 때 어떠한 구성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일단 각 토폴로지를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링이나 아니면 리더너시 인프라스트럭처 토폴로지로 해서 2가지 방식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고, 가장 그 도면이나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리던더시가 되는 구성인지가 가장 근본적으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앞 슬라이드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그 각 설계단에서 지금 아키텍처에 대한 개발이 중요하다고 했던 것처럼 이 구성에서 가장 적용돼야 하는 게 아까 리던더시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방향은 무조건 리던더시가 돼야 되고, 어떠한 불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머전시 상황을 어떻게 타파할지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시스템 구축이 되는 리던더시 구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가 죽어도 나머지를 살릴 수 있다는 구성 때문에 리던더시 구성을 기본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DDC랑 PLC 같은 경우에는 용어 자체가 DDC는 다이렉트 디지털 컨트롤러,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고 보시면 되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물리 이중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서버 단에서 이중화는 모든 제품 자체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서버에서 연결만 되면 이중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테넌트들 혹은 어떤 콜로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하면 비싼 PLC보단 DDC로 구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콜로 사업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체가 용이하고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중화가 돼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PLC를 선호하고 있는 게 지금 국내의 실정입니다.